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주제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데 이렇게 성별을 뛰어넘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올해 그 문화가 있는 날의 공연 시리즈로 역사 여성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노래하고 말하는 건데요. 그 임신과 출산을 노래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혹시 이 제목을 들으시고 태교 음악을 연주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임신과 출산이라는 문제를 좀 축복이자 기쁨인데 동시에는 고통이자 억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그런 의미를 담은 역사 이야기를 좀 한편에 하고 또 그런 감성으로 노래를 또 재즈를 또 듣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2부에서 재즈 공연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손님으로 그 원래 계획에서는 이제 모시는 거였는데 우리가 미리 앉았네요. 네, 저기 이야기 손님의 앞에 왼쪽에 보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저 페미니스트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윤정원 선생님은 그 녹색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소수자 진료도 하시면서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고민하는 여성주의자로서 여성의 몸을 진료하고 계시는 굉장히 특별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임신과 출산인데 요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양손을 막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웹툰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요, 아기 낳는 만화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시면 임산부를 덜덜 떠는 그 토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윤정원 선생님 어떻게 이 만화 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게 출산뿐만이 아니라 임신 전 과정이라든지 출산의 경험, 그다음에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재밌게 다루고 있는 만화라서 즐겨보는 만화인데요. 병원에서 만나는 산모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감정이라든지 신체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다음. 이제 뭐 좀 충격받지 마시고요. 네. 임신 중에 이제 신체 변화로서 뭐 살이 트거나 아니면 뭐 살이 트는 거에 충격을 받다가도 머리 숱이 많아지는 거에 또 즐거워하기도 하다가도 또 뭐 태동에 환호하기도 하다가도 밤에도 화장실 몇 번씩 가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숨도 차고 굉장히 많은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 몸이 우리한테 진정 오롯이 자기 것이었던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데이트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몰카 사건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지 성형 그런 외모 관리 화장을 강요하는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나 문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는 내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임신이라는 과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호르몬이나 기분이나 뭐 체중도 그다음에 체중도 변하고. 생리 현상도 다 이제 내 것인 게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사실 이거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이 임신 과정을 거쳐서 그 전이랑 좀 달라지는 변화를 겪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시면은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런 이제 토끼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남편분께 탯줄 자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게 저희 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얘기가 될 텐데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육체적인 변화도 있고 동시에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신이 굉장히 축복과 기쁨이다라는 얘기는 많지만은 그게 가져온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거의 100년 전에 굉장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나혜석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나혜석이라고 하는 분의 모든 감상기라고 하는 것이 1923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감상기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깊이 공감되는 여성들이 느끼는 굉장히 모순적인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굉장히 모순된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예를 들면 아까 1923년에 만들어진 아기 낳는 만화 같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생생한 출산 장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박 뼈를 긁는 듯 쫙쫙 살을 찢는 듯 바짝바짝 힘줄을 옥죄는 듯 쪽쪽 핏줄을 뽑아내는 듯 살금살금 살점을 저미는 듯 오장이 뒤집혀 쏟아지는 듯 도끼로 머리를 바수는 듯 이렇게 아프다나 할까? 아니라 이도 또한 아니라 어머님 나 죽겠소 여보 그대 나 살려주오 내 심히 애거라니 옆에 팔짱 끼고 섰던 부군 참으시오. 하는 말에 이놈아 듣기 싫다 내 악쓰고 통곡하니 이 내 몸 어이타가 이다지 되었던고 이런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여성들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흔한 게 대돌 위에 아이를 낳으러 갈 때 대돌 위에 있는 신발을 한 번 더 보고 내가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근대 시기에 가임 여성의 그 사망률의 1위가 거의 출산과 그다음에 출산 후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금기도 굉장히 많았고 부정타고 불길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오늘날 와서는 이렇게 어떤 출산의 의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엔 별로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90년대쯤 들어서면은 이제 병원분만이 이제 다 보편화되면서 99% 정도가 90년대만 해도 99%가 병원분만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30년 만에 0%에서 99%에 이르게 30년 되는데요. 만에요? 네네. 이제 분만의 의료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던 게 이제 병원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안전 그리고 그러면서 모성 사망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 명목으로 의료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이 출산의 경험이 물론 이제 기쁨과 환희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통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커진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젊은 출산이나 임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는 9630 세트라는 게 9630. 있습니다. 네, 들어보신 적 9630. 있으신지? 네. 아시나요? 네. 네, 9630 세트. 9630 세트라고 해서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제 내진, 그다음에 관장, 제모 이렇게 세 가지를 산부인과 가면은 받는 9630 세트라고 이렇게 많이 여성분들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지금. 네. 일컫는데요. 이게 분만을 하기 위해서 찾게 되면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기계적인 관행인데요.
세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회음절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출산의 순간에 이제 찢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회음부를 절개를 하는 회음절개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게 시행되는 데는 다 뭐 굴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다 네. 이유는 왜 다 그렇게 있습니다. 합니까? 그래서 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회음절개한 거 이제 꼬맬 때 염증 생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회음절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와 의사가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네, 변을 보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 좀 미리 전처치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내진 같은 거는 이제 분만 과정을 이제 가늠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는지, 언제 정도 분만이 될 것인지 이런 걸 가늠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고요. 회음절개 같은 경우는 이 산도나 이제 산도가 아니라 이제 요도나 항문 쪽으로 이제 찢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관행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속내를 따져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분만이 잘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이완이 돼서 회음절개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이완이 돼서 열려요. 산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분만을 못하죠. 이제 그좀 빨리빨리 해야 촉진제도, 됩니까? 네, 촉진제도 써야 되고, 원장님 가시기 전에 분만 받아야 되니까 좀 미리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도 맞춰야 되고 힘주기도 빨리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를 뽑아내려다 보니까 회음절개를 넣고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병원의 안전과 이제 편의, 그다음에 의료진의 편의,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방어 진료와 연관되어 있는 네 가지 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과정을 여성의 몸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의료진의 편의에 여성의 몸을 맞추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성 몸에 대해서 어떤 임신 출산 과정에 의료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 또는 뭐 자연주의 분만 뭐 이런 것도 요새 굉장히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뭐 일부 셀레브리티들이 이제 집에서 자연분만이라든지 수중분만 한 것들이 좀 공유가 되면서 좀 많이 인식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면 이제 수중분만이나 아니면은 가족분만, 집에서 하는 자연분만, 가정분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태아가 거꾸로 있다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전지태반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의료진이라든지 조산사라든지 이런 도움을 지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굉장히 선택적으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 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강요하거나 강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자연주의분만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인권분만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를 하는데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레지던트 때 네. 어, 페미니스트 네네. 초짜 의사로서. 초짜 네. 의사인 페미니스트로서 이제 산모분이 이제 분만실에 왔는데 골반이 작고 아기가 하늘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난산이 되게 딱 보면 난산이 되겠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의욕도 열정도 막 넘치던 시기라 가지고 이제 막 산모분 하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해요. 막 조금만 더 자연분만 하시면 할 수 돼요. 있어요. 네네네. 네, 제왕절개 안 해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노력을 물론 해드리긴 했지만은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해요. 뭐 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뭐 물론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래고 어르고 몇 시간 걸렸어요? 해가지고 몇 시간? 한 15시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나으셨어요. 자연분만을 와. 가능해지셨는데,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득이양양하고 너무 뿌듯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산모분이 퇴원하실 때 선생님 너무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선생님 아니면 못 나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에 제왕절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다음엔 하시는. 제왕.
네, 그래서 둘째는 그래도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 아무튼 굉장히 충격을 받고 결국 내가 이제 산모를 믿고 존중해 준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제 산모를 유도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구나라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관행이라든지 의료적 관습이라든지 이런 의료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분만 이야기들이 사실 요새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제가 있는 모교에서도 산모들한테 미리 외래 다니실 때 네. 그러니까 뭐 제모는 어떤 거예요, 뭐 관장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고 네.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만 안 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응급한 상황에서 꼭 해야 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네. 이제 동의서를 받아놓고 미리 설명을 해주고 네 그렇게 사전 동의를 하는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 이렇게 아까 유튜브에서 경험을 공유하시는 분들처럼 네. 더 많이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문제 제기할 건 또 하고 네. 그런 목소리들을 또 의료계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뿐만이 낫다, 뭐 병원뿐만이 낫다, 뭐 전통적 전통적인 방법이 건 낫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하고 의학의 발전은 가져가되 이제 여성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전통분만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와서 말인데 실제 요새 이제 그 웹상에서 그, 그 성대결의 한 소재가 그 전통분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낳고 병원에서 아이 낳고 이제 조산원이나 이제 조리원을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는 여성들을 향해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들은 애 낳고 바로 다음 날 밭일 하러 나갔다더라. 그런데 그 편하게 저기 그 병원에서 낳고 말이야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조리원까지 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이 전통분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애 낳고 바로 다음 날 밭일했다. 이런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모르는 소리 하는 분들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예, 아까도 예. 보셨지만 전근대의 여성 사망률의 1위가 산욕기 후유증이었던 것처럼 사실 자궁탈출증이라는 질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요새 우리 말로는 그냥 밑이 빠졌다라는 용어로 표현하죠. 밑이 네네네 빠진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여성분들은 거예요. 다 아는 용어, 들어보셨을 네네네 텐데. 이제 분만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힘주기 같은 거 제대로 모르고 조력을 제대로 못 받고 막 하시다가 가전분만 하신 분들이 사실 많고 그러면서 찢어지는 건 경우 그다음에 골반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장기들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에 이제 이게 노화되고 폐경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골반 바닥이 약해져서 질로 방광이나 자궁이 빠져나오는 상황을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은근히 이제 예전에 가정분만 하셨던 할머님들 세대에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뭐 당연한 거로 알고 사신 네, 분들 그게 굉장히 많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실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최근에 수술해드렸던 80세 할머님은 30년 동안 그 상태로 계셨었는데 빛이 빠진 상태로 계셨는데 병원 오실 생각 안 하시다가 무슨 폐렴 때문에 응급실 오셨다가 뭐 소변줄 끼면서 발견이 돼서 저한테 와서 결국 이제 설득해서 수술을 받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전후에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니까 이제 어근한 게 없어지니까 허리도 펴지고 그다음에 뭐 빈혈도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너무 삶의 질이 좋아지시니까 올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고 막 다른 일로 병원 오셨다가도 저 보고 가시고 이 정도로 하면서 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기 낳고 나서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깻잎밭에 나가서 김매라고 했던 얘기를 30년 동안 해가시면서 그 원망을 30년 동안 몸에 담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의학 기술 발달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뭐 세신 검사라든지 뭐 로봇 수술 이런 거 다 받고 싶어하면서 왜 분만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점점 이런 공론화라든지 경험의 공유 같은 것들이 저는 더 공공연하게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인데요. 이게 사실 초등, 중등 교육 과정에서 몸 교육, 성교육 이런 거의 일환으로 좀 더 남녀 공히 이런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여자들끼리는 아름아름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당연하 그러려니 하면서 참으면서 그냥 살아온 저희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어떤 여성의 몸과 마음에 그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인데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또 인구의 어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인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와 국가에서는 이 임신과 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개입하려고 해왔습니다. 특히 근대시기 들어와서는 국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통제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정책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구 정책으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기에 1940년대에 총독부가 다산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때는 중일 전쟁이 이제 하면서 군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해지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이제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낳아라 불려라 국가를 위하여 막 이런 이제 슬로건도 있었고 그래서 5명 이상 낳은 사람한테는 표창장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복자라 그래가지고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한테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실제로 주고 그 지원금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0, 70년대 이제 가족계획 사업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가족계획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요 하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70년대에 나왔었던 포스터인데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 폭발 사람 살려 숨 막혀 죽겠다 이 고바오입니다. 고바오. 예. 그래서 이 고바오가 등장하는 이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론인데 그 제3세계가 가난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인구가 많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멜더스주의자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이나 기근이나 기아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인구를 줄이게 되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전 세계에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가족 계획 그 출산 그 저하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임 여자가 한 명당 낳을 수 있는 그 아이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60년에 6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17년에 1.05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인구를 재생산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출산을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거의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를 바꿔가면서 15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아이를 적게 낳는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그 논의를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저출산 대책에서 여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이 지도인데 이게 가임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임지도 사건. 그래서 이 가임지도 사건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도대체 여성을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만들었던 그 지자체별로 가임 여성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지도로 만들어서 왜 분홍색이 진해질수록 여성이 많다. 이거는 마치 무슨 마치 무슨 날벼락이 내리는 날벼락.
아, 네. 음향 효과. 마치 무슨 중학교 때 사회교과서에서 어느 도시에 뭐 돼지를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고 하는 것처럼 어느 지자체에 여성이 많다라는 이런 지도를 가임 만들어서 여성이 가임기 많다. 여성이 예, 많다는 예. 지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신문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느 지역에 그 분만실이 없느냐, 분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전국 분만 취약지 인포그래픽을 이런 거 만든 언론도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는데 이제 정부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경악스러워서 사실 여성계라든지 시민사회계가 굉장히 이게 공분을 샀었던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지도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딘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분만이 취약한 지구가 어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지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해서 뭐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이 많이 낳는 지자체는 뭘 하라는 거냐? 아이 표창을 많이 줘야죠. 일단. 적게 낳는 예. 지자체는 더 분발을 하라는 거냐? 뭐 목적도 그다음에 실효성도 없는 관념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 사실 그 임신을 아까 첫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 위험하고도 복잡한 이런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걸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기 불가능하고 탁상 공론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인 건데 임신 당사자는 여성이고 여성의 몸인데 또 다른 주체라고 한다면 사실 의료계를 좀 들 수 있는데 의료계 얘기만 조금 더 해보자면 왼쪽의 거는 산부인과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0명이 개업을 하면은 의원 전체로 보면 81명이 폐업을 하는데요. 요새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보기 힘듭니다. 100명이 예. 개업을 하면 179명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603개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으로 가면 거의 산부인과는 거의 찾기 힘든 네,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232개 지자체 중에 55개가 분만할 수 없는 지자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 수도 적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되게 우려스러운 점은 모성 사망률이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역설적인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역설이 예.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당연한 수순인 거는, 것 예. 같은 게 이제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전전을 하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모성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아까 말한 것처럼 출산이라는 그걸 목표로 두고 출산율이라는 걸 목표로 두고 인구 정책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실제로 의료 현장이라든지 여성의 삶이라든지 여성이 왜 출산과 지금 임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모르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실효성이 없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십몇 네. 년간. 예. 그래서 어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의 몸 또는 여성들 자체를 주체로 세워야 실제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주체가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그 임신과 출산에서의 여성 인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주체되기, 그 다음에 좀 뒷부분은 이런 사회적인 의미에서 임신과 출산 자체를, 그러니까 출산율이나 인구가 아니라 임신과 출산 자체를 굉장히 중심에 두는, 그러니까 환대받을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걸 환대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요. 결국 이제 병원에서 나을지 집에서 나을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제 임신을 계획을 하고 내가 원하는 때 인생 계획하에서 임신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피임을 사실 임신 전에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할 때는 임신 중지를 할지 임신을 유지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으로 요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생산권. 네네네. 예. 그래서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피임, 낙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결국에는 여성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여성의 건강권,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전 예.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러면 하고 국가는 있습니다. 뭐 합니까? 사실 거기에서 주체는 여성이 돼야 되고 국가는 이런 선택이 선택일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력을 예. 해주는 일을 해야 도와주는 되는 역할만 거죠. 하면 된다. 네네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국가가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낳는다. 안 낳을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죠. 나도 네. 되고 안 나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주체적인 임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뭐 핵심 메시지는 결국 내 몸의 주체가 되기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나눈 게 여성이 주체가 돼서 어머니가 되고 여성이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얘기를 좀 쭉 이어왔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그 루스 이리가레이라는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어떤 얘기로 조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머니면서 동시에 여성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단순하게 여성들을 단순하게 어떤 기능으로 아이 낳는 출산하는 기계나 도구처럼 그런 기능으로 한정하는 어머니 역할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이기를 위해서 여성이기를 단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를 다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 어떤 문화의 기원을 위해서 굉장히 제물로 바쳐진 희생과 이 어떤 억압의 존재로서 그동안 존재해 왔는데 그런 어머니를 다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성들이 어머니이기 위해서 여성이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동시에 어머니를 여성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여서도 안 된다. 즉 어머니에 대해 모성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양면적인 것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오늘의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우리 윤정원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분 했네요. 5분 좀 초과했는데 이제 1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기다리시던 음악의 세계로 떠나 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풍부한 어떤 감성을 가진 그런 노래를 불러주시는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를 모시고자 합니다. 오셨습니까? 네. 그 초대 손님이신 공연을 맡아주신 분은 해설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네, 그 한국을 대표하는 목소리의 스캣의 귀재, 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재즈의 대표적인 뮤지션, 저도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말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퇴장하고요. 2부에서는 말로님께서 논의시겠습니다. 네, 켰어요. 네. 강연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옷 갈아입느라고 다 못 들었는데 뒤에 조금만 들었는데 일단 제가 이 신발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서 신기만 신고 거기 앉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임신과 출산에 적당한 뮤지션이라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좀 영광입니다. 제가 애 낳은 일이 또 이렇게 잘한 일일 줄이야. 자,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위주로
갖고 왔는데 제가 가사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가사가 제가 마음이 동화되는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첫 번째 노래는 셔레이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가사가 잘 안 들리실 테니까 조금 얘기 드리면 가면을 쓰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피아니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건 씨입니다. 예, 셔레이드부터 들려드릴게요. When we played our charade, we were like children posing, playing at games, acting out names, guessing the parts we played. Oh, what a hit we made! We came on next to closing, best on the bill, lovers until love left a masquerade. Fate seemed to pull the string a turn, then you were gone, while from the darkened wings the music box played on. Sad little serenade, song of my heart's composing. I hear it still, and I always still best on the bill charade.
Playing at the games, acting out names, guessing the parts we played. Ooh, what a hit we made. We came on next to closing, best on the bill of version till love left a masquerade. Fate seemed to pull the string a turn, then you were gone. While from the darkened wings, the music box played on. Sad little serenade, sum up my heart's composing. I hear it still, and I always will. There's under me.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앞에 계시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결혼한 15년 차 정도 됐는데요. 네, 남편이 나이가 저보다 3살 정도 어리거든요. 근데 남들은 뭐 아유 뭐 좋겠다 이러시는데 정말 저는 미숙아를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굉장히 이해받고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 되기가 참 힘들구나. 그럴 때마다 그 결혼 반지를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데 결혼 반지를 빼고 떠나가는 여자의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가면서 이제 남편이 보통 제가 이제 새벽 4시 이렇게 들어가도 아침 7시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 챙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좀 무감하니까 일 없으면 12시까지 계속 자요, 자기는. 예, 너무 부러운데 그 이제 그런 잠꾸러기 머리맡에다가 쪽지를 딱 해놓고 밥 잘 찾아 먹어라. 나는 내 건사 잘하니 걱정하지 말고 간다.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사귀고 싶으면 내가 한 가지 충고말할게. 침대에서 담배를 피지 마. 이로 이제 떠나는 여자의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I left a note on his dresser, and my old wedding ring. With these a few goodbye words. How can I say goodbye, old sleepyhead? I'm packing you in like I said. Take care of everything. I'm leaving
my wedding ring. Don't look for me, 'cause I'll get ahead. Just remember, darling, don't smoke in bed. Goodbye, oh sleepyhead, I'm begging you in. Like I said, I take care of everything. I'm leaving my wedding ring. Don't ever look for me, 'cause I'll get ahead. Just remember, darling, don't ever smoke in bed. Dooba woobly doo dooba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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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doo down. Better wooba dee be wooba dee doo dub. Sadu weed looba wooba la bed dee so dum dum bed dum dum booba dee dee. So wee ya, so wee ya, wo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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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boo. 이명건. Goodbye, oh sleepyhead, 'cause I'm packing you in like I said. Just take care of everything, 'cause I'm leaving my wedding ring. Don't ever look for me, 'cause I'll get ahead. Remember, darling, don't ever gonna smoke in bed. Don't look for me. I'll get ahead. Just remember, darling, don't smoke in bed. 잘한다. 그다음 준비한 노래는요. 고아 소녀의 노래인데요. 어릴 때 한 3살 정도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나 봐요. 어떻게 해서 버려졌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한 눈빛, 그리고 불러도 아무도 자기를 케어해주지 않았을 때의 그 버림받은 느낌을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른이 된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마르티나라고 불리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버림받은 어른이 돼버린 자기와 지금 현재 버림받고 있는 그 꼬마의 상황을 이렇게 조율시켜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마르티나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can see Martina as a child of 3 in her sad seclusion of her nursery. Go outside, Martina, go outside and play. Never speak, Martina, put your toys away. So her days were loveless and her nights the same, when she loved nobody but never came. So her days were lovely and her nights the same, when she cries for someone never ever came. And I grow to see a child, and I'm grown to be Martina's and me. I can see Martina as a child of 3 in her sad seclusion of her nursery. Go outside, Martina, go outside and play. Never speak, Martina, put your toys away. And her days were loveless and her nights the same, when she cried for someone no one ever came. So her days were loveless and her nights the same,
and she grows for someone, and her eye is so cold. And I see those girls are living in the time grew to be Martinez and 좀 잡음이 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네, 가사가 없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없으니까 좀 더 음악적으로 즐기고 가는 그런 노래인데요. 리틀 월츠라고 하는 노래인데 레이 브라운, 론 카터가 작곡했죠. 론 카터라는 베이시스트가 작곡했는데요. 그냥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리틀 월츠.
이명건. 네, 제가 처음에 재즈 연주하는 거 보고서 그 연주하시는 분한테 무대 뒤에서 물어봤어요. 그 많은 음을 언제 그렇게 다 외우셨냐, 너무 힘드셨겠다 그랬더니 그냥 즉흥으로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냥 즉흥으로 하는 모습 아시죠?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 계실까봐, 언제 외웠냐 그러실까봐. 다음 노래는 네, 제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 우시네라고 하는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자식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고요. 뒷부분은 이제 어머니 자신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우시네라는 블루스 곡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우시네 봄날 비 오듯 어머니 우시네 꽃잎 지는데 어머니 우시네 불 꺼진 세월 만져보네 어머니 우시네 비 그친 저녁 어머니 우시네 다시 꽃지고 어머니 우시네 고요한 세상 세월 저무네 지난 날 내 손에서 모래처럼 흘려버린 그 많은 시간들이 내가 다닌 것 같아 꽃처럼 어여쁜 날 속절없이 흘렀구나 날 떠나버린 그 시간들을 어디서 다시 만날까
진전요 어머니 오시네 다시 고치고 어머니 오시네 불 꺼진 세월 멈춰오네 지난 날 내 손에서 모래처럼 흘려버린 그 많은 시간들이 내 걸어낸 것 같아 꽃처럼 어여쁜 날 속절없이 흘렀구나 날 떠나버린 그 시간들을 어디서 다시 만날까 날 떠나버린 그 시간들을 어디서 다시 만날까 어디서 다시 만날까 감사합니다. 네, 제 마지막 곡 준비한 거 들려드릴게요. 여기가 좀 조용한 곳이라서 조용한 노래만 골라왔는데 사실 제가 막 시끄러운 곡 굉장히 잘하거든요. 목소리 커가지고. 이 곡은 이제 Devil May Care이라고 하는 제목의 재즈 곡인데요. 말 그대로 악마가 신경 쓰겠지 이런 제목인데 인간이라면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다 인간이지 너네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 잘하세요 뭐 이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부를 때 막 이러면서 부르거든요. Devil May Care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 cares for me,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live, devil may care. No blues or woes, whatever comes, let it go. That's how I take and I give. Devil may care. When the day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you frets loses the night guide. For over on your fool dreams, who can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come tomorrow. What may?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when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 die. D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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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l may care. I do do bong bong, did little, but it lot do ba do bong. So do little, but it do but it little, but that look down. So look, do did it, did it, did it, but it look up, but it look up, but it look it, little up. See the lubadi, but do lubadi, but do but I do lubadi, but it let it do, but do lubadi. So but live lit up. So my and lot of but super do but let lot but loaded it loaded. Sit up, sit down, sit down, what they got down, get the book, get the down, get the bound. See about let live out, but it live out, let live out, b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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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Say it them so, say it them
So bong bong ga did little do the dee don't speak with little song go so did it live a little down super do lo bong papa down so get do ten second down so good they come sound go did it down what up down getting but it look the same would lo bong so good do long back do bong do let it so good do low when it take it down but it's little down. I can be alone or lonely. Devil may care. No blues or woes, whatever comes, let it go. That's how I take and I give. Devil may care. When the thing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another game. For on your fool dreams you can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y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ike come tomorrow. What may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appen when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 die. Devil may care. Devil may care. Devil may care. 임영건. 제가 앵콜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앵콜은 아쉽게도 없고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오늘 네 번째로 마련한 역사 여성에게 말을 걸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역사가 여성의 말을 잘 안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이 역사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네,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박물관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역사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